오면서 공통적인 부분하고 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 지도층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도 있고 하면은 저기 밤에 술도 이렇게 자주 하시겠다 싶어서 그쪽에 도움되는 쪽에 어떤 컨셉을 맞추려다가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요. 그동안에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이야기했던 것 앞에 제가 보여드린 책자 있지 않습니까? 좀 두꺼운 책자 보면은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게 6시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샘플로 드린 숯 있지 않습니까? 숯 저거는 이틀 정도는 시간을 주셔야만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해 왔고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하니까 좀 부실할 수가 있는데 많이 부실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여기 안에는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동안 치료해왔던 암 환자라든지 뭐 류마티스라든지 루게릭 안 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아마 그 베체티시병 이런 거 안 났습니다. 누구 C병 이러면은 그 병원에서 약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제 주위 아니면 뭐 이 땅이든 아니면은 저기 독일 함부르크에도 있고요, 네덜란드에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마 제가 부탁을 하면 여기까지 와서 그 증인이 돼 주실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는 데 있어서 공통분모 이런 것들 한데 제가 저기 9988-234 누구나 다 그거 할 수 바람이고 하지만은 이제 저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행복 지수를 이야기를 할 때 건강 지수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 중에서 가장 어쩌면은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다는 건강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그 기본 컨셉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많은 이야기가 아침에 보면은 텔레비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많이 중복이 되죠. 그죠? 중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또 얼토당토 안 하게 소금을 제가 드린 책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좋다는 쪽으로 했을 때 소금을 많이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선회됐다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왜냐면은 현대의학이 가르쳐주는 의미에서의 소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소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거든요. 그네들이 소금이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쓰는 소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금을 쓰면서 해롭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제가 드린 아까 유인물 그 안에 보면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책자에 보면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래 살려고 그러려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체온을 올려주면은 오래 살죠. 체온을 올려주는데 체온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거는 내가 걷는 거고 내가 눕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체온 올리는 거의 주체는 결국 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내 체온을 1도 올리려면은요, 어떤 게 나면은 제가 몇 가지 짧은 시간 내에 특별한 주제는 정하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자입니까? 뒤에 보이시죠? 글자가 좀 많은데 한자로 볼화자죠, 그죠? 근데 볼화자 두 개면은 무슨 자일까요? 네? 그렇죠. 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데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니까 사회지도층이니까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염증염자입니다. 그죠? 우리 몸에 염증만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웬만한 질환은요. 그런데 요게 무슨 자냐면요. 얼음빙자죠. 그죠? 차다는 이야기죠. 여기다가 요거를 갖다 붙이면은 질병이 된다는 질병 분자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면은요.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무슨 자인 줄 아셔요? 여기 담입니다. 우리 담 결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몸에 스트레스 받아도 염증이 오겠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차게 하면은 어딘가가 굳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굳어지면 뭐가 되죠? 암이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차게 해서 암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약주를 한 잔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기분 좋게 집에 와서 주무셨는데 어떤 차가운 부분에 자시게 되면은 그게 담이 돼서 결리고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염증이 걸렸을 때에 자, 어른보다는 애들이 염증 참 많이 걸리죠. 그죠? 조금만 아파도 폐렴, 기관지염, 뭐 위에 어른들은 위염 많이 먹었어요. 그죠? 눈에 오면 결막염, 중이염, 뭐 맹장염, 아니면 피부염, 염증 안 굳는 질환이 없죠. 그죠? 근데 염증 걸리면은 현대의학에서는 무엇을 쓰느냐면은요. 염증 걸리면 사모님 뭐 쓰죠? 항생제 쓰죠. 항생제를 이제 먹는 약이 됐든 주사가 됐든 썼는데 그러면은 항생제가 이 불을 끄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항생제는 물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요게 아까 말했듯이 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에 물 부어주는 형태가 아니고 몸 전체를 차게 만들겠죠. 그죠? 냉하게 만들겠죠. 옆으로 약간 세겠습니다. 사람의 차원이 몇 도죠? 36.5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셔요? 44도. 암세포는 35.5도에서 35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36.5도하고요. 35.5도에서 35도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1년에 365일이죠. 그죠? 근데 사람의 차원이 35도에서 35.5도에서 35도 할 때 암세포는 증식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몸에 2,000개에서 약 12만 개 정도의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매일 죽습니다. 백혈구 때문에 번식을 안 하죠. 그런데 차게 해버리면은 암이 될 확률이 높고 그게 재수 없을 때 내가 면역 능력 언젠가 기회 되면 면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 참 좋습니다만 면역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 암의 홀씨가 위에부터 위암이 되고 간에부터 간암이 되는 거고요. 여자분들 중에서 술, 담배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왜 암이 됐는가 하고 실제로 제 경험입니다. 제 앞에서 통곡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마산에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분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죠?
겉은 열이 오르는데 속은 차졌겠죠. 그죠? 열 받으면 위로는 열이 오르는데 몸 전체는 차지죠. 스트레스 받는데 몸 반응이 빨라지고 부드러워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상열 반응이라고 열 받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에 열 받습니까? 아, 간에 열 받네. 그렇죠. 그죠? 놀라면은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식으로 열 받으면 어디가 보냐? 간땡이가 보네.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6.5도, 35도가 되는데 이 물을 부어주는 상태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면역이죠.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물질을 먹어서 이 물을 염증을 없애주느냐는데 이게 물이 안 되고 냉하게 하면은 자 병원에서 항생제 줄 때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염증 생겨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이나 속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항생제 주니까 몸은 냉해지죠. 그러면은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 많은 항생제 어쩔 수 없이 쓸 때가 있습니다. 수술했을 때 마땅하게 그 사람에게 바로 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항생제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OECD가 전 세계에서 항생제 소비 금메달인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현장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이거는 아니다가 싶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강의할 때마다 제가 꼭 끄집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들만 둘인데 아들에게 항생제 먹일 일은 없습니다. 걔들도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안 먹입니다. 안 먹여도 잘 낫습니다. 네. 내 몸에 건강한 게 해주고 염증이 생길 때 조금은 느려도 완벽하게 가는 길을 하면 그 아이들은 항생제를 오늘 저기 우리 작은 아들이 데려다 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5살 때 중이염 심하게 급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토마스 이비인후과라는 데를 제가 강의하고 집사람이 저 몰래 제가 알면 혼날까 싶어서 14를 다녔어요. 다른 데도 무슨 이비인후과인데도 이미 뭐라는 데도 가서 안 됐는데 제가 보고 한약 딱 2봉지 줬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소금 먹였습니다. 깨끗하게. 그 위에 몇 가지 방법만 알면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서 아까 나눠드린 소금의 중요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제가 즐겨 먹는 그 쑥가루 이거를 좀 얘기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면은 몸을 차게 만드니까 몸을 따뜻하게 평상시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병 안 걸리죠. 감기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가 옵니까? 따뜻하게. 절대 아니죠. 몸을 차게 해서 감기가 오지 몸 따뜻하게 사우나 안에서 뜨끈하게 입고 나와 있는 데서는 감기 절대 안 됩니다. 몸을 차게 했기 때문에 감기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열나면 병원에서 뭐 하죠? 알코올 습하죠. 그 다음에 해열제 주십니다. 해열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없이 주는 그냥 먹이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저희 직종에서 조금 이단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요. 왜 이단 취급 받느냐면 2년 전부터 해열제 팔았습니다. 4년 전부터 바카스 활명수 팔았습니다. 이전에 저도 지쳤거든요.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미치던 취급을 해요. 자, 요거 옆에서 해열제 나왔으니까 해열제 약간 옆으로 가겠습니다. 해열제는 해열 진통제입니다. 그죠? 의학용어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시켜주고 항염작용을 해주죠.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몸의 차원을 떨어뜨려주겠죠. 감기가 들면 열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요약과 해열제와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조금만 하면 염증 나고 열나죠. 왜요? 암에 안 걸리려는 자부책입니다. 암에 안 걸리려고요. 요즘은 담배 안 피우지만 어른들 담배 하루 누가 피워도요. 기관지는 잘 안 걸리죠. 그죠? 매년 10년, 20년을 피웠을 때 오지.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기침약뿐만 하고 조금만 해서 바로 열이 몇 도까지 옵니까? 40도까지 올라가죠. 여기 졌을 때 40도까지 올라가면은요, 내부 온도는요, 암세포는요, 43.5도에서 죽습니다. 암세포는요. 제 이야기가 안 믿으시면 인터넷이든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요. 43.5도에 죽기 위해서 내부 온도는 겉의 온도가 아니고요. 내부 온도는 43.5도씨로 가면은 암세포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42도까지는 안 가죠. 40도 정도.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골격적으로 뭐를 합니까? 열을 내는데 그 해열제 먹이면은 어떻게 되죠? 암세포가 나이 들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어렸을 때 여기 다 오고 있으니까 그죠? 어렸을 때 해열제나 항생제를 잘 먹으면은 여러분 또래 되면 그 아이는 안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우리 몸의 그 머리의 기억상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기 기억은 잘 잊어버리죠. 근데 장기 기억은 잃어버리고 장기 기억은 기억을 합니다. 슬픈 기억은 오래가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뻘 씹는데 누군가 웃기는 엄담패스를 이렇게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 했을 때 저거 기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지. 근데 저녁 때는 새까맣게 다 까먹고 다른 사람한테 못 전달하고. 그런데 슬픈 기억은 내 생명에 직관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이고 자주 먹이고 하면은 내 생명과 직관되는 게 나이 들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게 차원을 1도 올려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뭘 하냐? 걷는 거. 그 다음에 음식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여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에 뭐냐면 음식물로 낫지 않는 질환은 의사도 못 고친다. 히포크라테스가 제약의학에서는 원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했던 말입니다.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은 절대 낫을 수 없습니다. 아까 옆으로 했지만 제가 하는 것들에 저희 직종에서 이런 시대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서 여기에 연세가 있는 분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가면 무슨 약 주죠? 하얀 알약 줍니다. 그게 음식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그거 할 때 실험실에서 만든 석유화학 제품이죠. 초산 넣고 뭐 넣고 이래서 만들어갖고 알약이 제약에서 탱크 안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캡슐에다가 어떤 거는 부정빛 당위성에다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거는 먹죠. 사실은 그 화학약품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 화학약품을 매일 넣어주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도 거부하지 않고 누군가가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낫었습니까? 환절은 낫었습니까? 안 낫습니다. 원인은 다른데 이제 진통제만 주고요. 해열제만 주니까 안 낫죠. 내가 아픈 이유 여한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는데 의사들은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납니다. 저희 식구 중에도 거기를 가는 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안 보고 튀어나온 걸 잘라내죠. 그거 아니면 뭐하죠?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 기사를 찍고 주사는 간호사가 놓고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하고 약은 약국에서 다 먹고 우리가 하는 말 속되게 돈은 의사가 챙기고 하면서
해준 건 없는데 그거만 줘. 근데 안 되면 뭐 하자? 수술하자는 이야기죠. 새로 칼 내자는 이야기죠. 내 몸의 정상적인 부분을 원래대로 갖다 주기보다는 잘라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웬만한 병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몸이 항생제나 아니면 다른 걸 쓰지 않으려면 몸을 따뜻하게 주면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걸으면은 체온이 올라가겠어. 어느 정도요? 한 40분만 걸으십시오. 매일. 어제는 산에 간다고 5시간 쉬고 오늘은 차 타고 출퇴근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 걸으시면은 체온 올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요. 사우나에 들어가고 40도, 40몇 도씩 아무리 오래 있어도 뼈는 안 뜨거워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뼈가 뜨거워지면은요, 암이 안 붙습니다. 그리고 뼈가 뜨거워지면은요, 혈관도 충분히 확장이 되죠.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혈관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 안 온다는 거죠. 고혈압과 당뇨는 사촌간입니다. 고혈압 있으면 당뇨 오게 되어 있고요. 당뇨 있으면 고혈압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체 구조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게 고혈압과 당뇨잖아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치료가 절대 없습니다. 병원 가면 죽을 때까지 약 먹으십시오. 당신 혈압 높으니까 하루도 빼먹지 말고 약 드십시오. 어떤 약요? 화학약, 폭력. 우리 몸이 혈관이 약 10만 킬로라고 그러고 지구 2바퀴 반 돌 정도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구 2바퀴 반을 걸어 다니면 힘들겠지만 그만큼 많은 그 긴 혈관이 요만한 알약 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거는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아까 애기들 이야기에서 해열제 이야기에서 옆으로 빠졌습니다만 애기들에게 해열제나 해열제 등색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열제나 해열진통제나 뭐 이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낫지 않는 혈압약을 먹는 거나 낫지 않는 죽을 때까지 당뇨 관리하십시오. 그렇게 되죠. 그죠? 암 낫게 해주는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무슨 시병 낫는 약이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낫을 수는 있죠. 의식만 바꾸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만 버리면 기회가 되면은 그 스테로이드라고 참 많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10분의 1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다른 말 아니에요.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스트레스에 오는 겁니다. ST, 스트레스, 스테로이드. 여기다가 RES만 갖다 붙이면 스트레스죠, 그죠? 여기다 이 갖다 보면 에스트로젠이 되죠, 그죠? T만 갖다 보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되고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콜레만 갖다 붙이면 콜레스테롤이 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데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갖다 부어주면 우리 몸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즐겨 쓰죠. 또 갱년기라고 부위과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보다 적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투여를 하죠. 그러자면 우리 몸에 이 부신이라는 거는 아주 요만한 부신이 자꾸 주면 일 안 하죠. 그래서 근데 기본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 면역 억제제를 자꾸 투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혈압 올라가고 당뇨하고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나눠드린 대로의 어떤 거를 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는 거는 언젠가 저기 다음 기회가 되면은 포인트대로 뭐 다음에 또 저를 불러주실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인 걸 다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좀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존 사고하고 약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물. 이제 우선은 아까 진통제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장님을 어른들하고 나서빠 때렸다 칩시다. 아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병원 가면은 뭘 주느냐면은 소염 진통제 주죠. 그죠? 아프니까요. 무릎이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한번 서로 꽂아봐 보십시오. 여기 꽂아보면은 이 통증 느끼죠, 그죠? 이 통증을 어디서 느낍니까? 네. 그렇죠. 40만 분의 1초 만에 갔다 오면서 여기서 느끼는 게 있고 뇌에서 느낍니다. 뇌에는 뭐가 있느냐면 통각중추가 있죠. 통각중추가 있으니까 여기가 아픈 게 아니고 좀 뇌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통, 치통, 생리통, 요통 맞다 뭐라고요? 개버린. 개버린을 먹으면 눈이 달려가지고 이게 여기 가는 거 아닙니다. 생리통이 뜻에 배에 가는 거 아니죠. 어디를 마비시켰다고요? 네. 결국 뇌를 마비시켰는데 그 하나에 돈 얼마 안 되는 게요. 무섭게 우리 뇌를 마비시킨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해열작용이 다 있습니다. 면역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억제를 시키는 작용이 다 있습니다. 아까 그게 프로스타그란딘인데 처음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혈제를 먹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진통제를 먹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다른 병을 유발하기가 엄청 쉬워진다는 이야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이단을 합니다. 오면은 이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약을 먹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머리 아프면 이렇게 하십시오. 배가 아프면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면 웬 똥개 딱 이러고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막 그거는 요 정도로 하고 짧은 시간에 다 들었는데 물 한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물고요.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이런 물 말고 드링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한 4년 전부터 바카스를 팔기 시작했다는 게 지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카스 안에는 타우린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이 있습니다. 타우린은 주로 낙지라든지 조개라든지 이런 데 있어 갖고 우리 피로 물질에도 간 피로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비타민 들어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물은 흘러야 됩니까?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 혈액은 우리 몸은 몇 퍼센트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70% 됐습니까? 세포는 90%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지 않습니까? 바카스 안에나 여기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커피, 캔커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은 흐르는 물입니까? 고이는 물입니까? 고인 물이잖아요. 고인 물은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뭘 넣죠? 방부제. 결국 어디로 속이죠? 우리 뇌를 속이는 겁니다. 그 썩은 물을 먹었는데 우리 몸 세포가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거는 카페인 하니까 머리는 반짝한데 세포는 죽어간다는 이야기겠죠. 그게 결국은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카스를 일본 드시면 안 됩니다. 가스명수. 우리가 체했다는 건 여기에 위가 염증이 있다는 위염을 말하거든요. 부어 있는데 거꾸로 해준데 박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화하니까 없으면 시원하겠죠. 그죠? 박하가 약간의 혈관 확장작용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코 막혔을 때 박하만 뚫리듯이 그러니까 한데 거기다가 탄산가스가 돼 있고 팍팍 터지면서 시원하니까 웃으면 괜찮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에도 위액이 있지 않습니까? 물.
근데 이 물이 흐르지 않는 고여있는 물에 상한 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누구처럼 자꾸만 먹고 싶어서 가슴에서 들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들은 느끼죠. 몇 년 후에 이 땅에 안 계시더라. 내주는 저한테 누구 엄마 어떻게 됐다 부족 받으러 오는 그 하러 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런데 어떤 것들이 아까도 서대 말씀드렸듯이 한국 지수라는 게 그런 걸 알고 먹는 거와 모르고 먹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요. 돼 있죠. 당뇨 안 걸리려면은요. 당뇨 안 걸리려면은 밥 안 먹으면 당뇨 안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우리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가르쳐 준 게 밥심. 인류사를 이야기하면요. 인간은 공유 먹은 지가 7,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뭐 먹었죠? 산에 들에 나눠 소금, 목피, 과일, 열매 이런 거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국 땅에는 쌀 들어온 지가 몇천 년밖에 안 되죠. 그죠? 그거를 먹었는데 맛있거든요. 그거를 먹다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공유죠. 당뇨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밥 안 먹으면은요, 그것도 저녁 6시 반 이후에 밥 안 먹으면은요, 당이 탁 떨어집니다. 혈압 탁 떨어져요. 아까 말했으니까, 좋은 물 먹으면은요,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이 뭡니까? 혈관이 결과적으로 안에 기름기가 되었던, 아니면 얇아져서 딱딱해졌던, 탄력을 잃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탄력이 지표적으로 올라가는데, 물 좋은 거. 왜? 그 안에 혈액이 지났는데, 혈액이 맑고, 뻑뻑하지 아니하고, 기름기가 없고, 그 다음에 당분이 축적되면 지방이 되거든요. 우리가 쌀밥 먹어가지고 남은 거는 지방으로 저장을 하고, 열을 태울 때, 우리 몸에 지금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열 나는 이게 지방 펴서는 거지, 포도당 펴는 거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탄수와 수소의 화합물이죠. 그걸 탄수화물. 옛날에 배웠을 때. 근데 그 탄수화물에, 탄수와 수소의 화합물을 태우는 게 아니고 지방을 태워서 하는데, 지방 태워서도 참 재밌게 태우죠. 한꺼번에 안 태우지 않습니까? 밥 먹어서 조금씩 이래갖고 하루 종일 체온이 거의 일정할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죠? 혈류량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많이 먹었다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당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들이 그게 추가되면은, 즉 밥을 안 먹으면은 괜찮습니까? 근데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현미밥을 집에서 드시는 분 다 드시죠? 근데 현미밥을 70% 이상 드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현미밥을 70% 이상. 우리 장 교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놓고 현미밥 드신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희 집은 현미밥 100% 먹습니다. 현미에다가 현미 오곡이라고 그러죠. 음양 오행하듯이 오곡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현미밥을 드시는 하면은요, 당이 안 올라갑니다. 보리 먹으면은요, 그 논리적인 데서 보면 보리가 좋은 부분인데, 결국은 보리도 당분이기 때문에 아주 웃기는 이야기가 있죠. 당뇨 있을 때 보리밥 먹어라. 천만에요. 먹는 거는 보리 위에 싹을 난 고구마 모아서 먹으면은 좋은데, 보리 전체를 먹으면은 혈당 올라갑니다. 당분이니까요. 그러면은 뭘 먹느냐면요, 현미밥을 드시면은 혈압, 당뇨 다 좋습니다. 왜냐면요, 현미밥 안에 있는 것들 섬유질이 100미에 4배나 되죠. 그러면 밥은 4분의 1만 먹어도 충분히 하루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에 탄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맑은 물 드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 40분 걷고 그죠? 시간 나면 사우나라도 좀 해주시던데 모욕 조금 해주시고 아침에 현미밥 드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온 올리는데 가장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조금 주제를 정한 거 아니라서 좀 이해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게 요즘 많이 뜨죠. 효소 아시죠? 효소야말로 인간이 어느 날 수명이 지금처럼 늘어나는 데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 식품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효소 식품을 잘 못 먹었습니다. 저장 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산에 들여나는 것 그냥 따먹고 그냥 먹고 해서 먹었는데 어느 날 저장 기술이 되어갖고 그게 효소화된 거죠. 유럽 사람들이 환장하는 식품이 있죠. 그거 한 병에 돈이 몇백만, 몇천만 원 가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뭔지 아시죠? 포도주요. 포도주가 뭡니까? 발효한 거지 않습니까? 포도 발효한 거거든요. 근데 그네들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렇게 먹으니까 수명 연장되는데 좋다는 걸 몸으로 느낀 거거든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 많죠, 우리는. 그렇죠. 김치, 된장. 전쟁 얘기하는데 콩의 원산지가, 흰콩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흰콩의 원산지는 만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에 콩 종류를 많이 먹었죠. 우리 몸의 유전자에는 콩을 먹으면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논리가 하냐면 제가 사는 울산의 방어진이라는 데는 바닷가거든요. 바닷가에서 10대, 20대 산 사람하고 강원도 도매산골에 10대, 20대 산 사람하고 소화된 효소는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도 콩은 먹었죠. 된장 먹었죠. 그죠? 김치 먹었죠. 세계 10대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김치 유산균 같은 거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댁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효소를 발효하는 형태, 요즘 효소음료가 많이 나오니까요. 효소음료에다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청국장, 판을 내든지 아니면 가루내가지고 하고 같이 드셔보십시오. 저기서 나오는 미간효소라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부피가 적으면은 여기 한 번씩 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미간효소에다가 청국장 다 먹고요. 혈당을 한번 다 재보십시오. 한 일주일만 먹고요. 당뇨 있는 사람도 죽다니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뇨도 몸이 더워서 오는 당뇨는 없습니다. 몸이 차서 오죠. 혈관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져서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세포에 갈 때 뭐냐면 쓸데없는 당분만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쓸데없는 당분이 많으니까 너 당분 나 아직 소모가 더 안 됐으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2형 당뇨라 그럽니다. 1형 당뇨는 그건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췌장에 있는 인슐린 펌프가 망가졌으니까 그건 죽을 때까지 그거 맞아야 되죠. 주사 맞아야 되죠. 근데 대다수는 다 2형 당뇨입니다. 당뇨 약 먹는 게 나중에 약 먹다가 안 되면은 이제 서서히 망가지니까 그 나이 들면은 이제 인슐린 주사로 가는 거죠. 근데 이 2형 당뇨에 있어서도 낫는 거로 당분 섭취만 적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탄수화물 섭취만 줄여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밥을 적게 먹는데 밥 안 먹고 살 필요 없는데 밥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부분이 저녁 늦게 술 드시지 않습니까? 술은 영양분이 없는 탄수화물이죠. 영어로 C2H5OH로 되어 있거든요. C도 탄소고 H도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죠.
근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미네랄이 됐든 비타민이 됐든 뭐든 게 있는데 탄수화물은 아무것도 없다니, 저기 술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먹나? 당분만 먹으니까 당뇨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면 만일에 드시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가지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드려갖고 이제 하나 저기 제가 드린 그 책자하고 그다음에 긴 그 몇 페이지 안에 약간 좀 큰 거 있을 겁니다. 요 책자 보면 소금의 고혈압, 유발, 실험, 오류라고 이 다이제스트를 좀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소금에 대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요금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섣불로 말씀드린 그 가미약하고 알약이 있을 겁니다. 숯 가루거든요. 숯 알약입니다. 근데 뭐 다른 이야기가 제가 암 환자든 뭘 아토피제 같은 무슨 뭐 병원에서 무슨 실병들과 안 나는 것들한테 베이스로 꼽내주는 게 이겁니다. 숯 자체는 이게 소나무 숯인데 이게 뭐냐면 탄화시켜주기 때문에 먹으면 한약 가리는 것처럼 차원을 올려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안에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현대인들은 가장 부족한 게 미네랄 부족이거든요. 근데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미네랄에 대해서 좀 더 시간 내었으면 좋겠지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땅이 몇 프로 오염됐을까요? 대한민국 땅에 93% 이상 오염됐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도 밀감 2개하고 2008년도에 밀감 52개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1952년도에 시금치 1단하고요. 2005년도에 시금치 17단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강도는 높아졌는데 강도는 밀감은 맞았는데 안에 있는 비타민 함량이라든지 다른 미네랄 이런 것은 그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부분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걸 드시고 술 드시면은 술이 훨씬 덜 찹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조그마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여갖고 이 시기에 약간의 변화라도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이거 말고 준비한 자료는 뭐 항상 제가 강의하다 보면 아쉬움 남는 게 준비한 자료에 100분의 1도 다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제 여기도 끄집어내고 저기도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가 보니까 이야기에 핵심 없이 이야기하더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